여러분, 한 회사가 짝 석 달 만에 무려 7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57조요? 석 달 만에요? 네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6%나 폭등한 그야말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야, 이 정도 숫자면 보통 본사 로비에 막 대형 현수막 걸리고 매일 샴페인이 터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6년 1분기 이 압도적인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맞아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막 3만 9천 명의 직원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서 총파업을 선언했거든요. 이게 밖에서 보면 눈부신 그 AI 황금기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막상 공장 안에서는 회사의 기둥을 뽑아버릴 듯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것만큼 귀괴한 엇박자도 없거든요. 기업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회사를 굴리는 핵심 엔진들은 멈춰서겠다고 으름장으로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괴한 엇박자의 근원을 오늘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그 57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어디로 증발했길래 직원들은 머리띠를 묶었을까요? 단순히 노사 간의 돈 싸움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국가의 정책 개입을 불러왔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보고 나아가서 AI 시대의 분배의 정의 그리고 시장 경제의 안정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주 거대한 쟁점으로 번진 상황을 짚어보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직장인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이 보상과 분배의 공정성을 대변해 볼 거고요. 투자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 논리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그 57조 원의 행방부터 찾아보죠. 그 분노의 핵심에는 사측이 계속 고수하고 있는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아주 기묘한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경쟁사처럼 영업이익 15%를 떼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회사는 계속 이 EVA 공식을 들이밀고 있거든요. 대체 그 EVA가 뭐길래 직원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건가요? 그 EVA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통이 터질 만한 구조이긴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는 방식이거든요. 자본 비용을 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총 이익에서 세금은 물론이고 내년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최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데 쓸 막대한 투자금까지 미리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제하고 남은 진짜 잉여 현금만을 성과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함이라는 겁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 비유죠? 제가 식당 주방장이라고 쳐볼게요. 막 코피 터지게 요리해서 올해 식당 매출을 사상 최고로 올려놨어요. 연말에 두둑한 팁을 당연히 기대하겠죠? 당연하죠. 최고 매출을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이 장부를 딱 덮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년에 주방 리모델링 크게 할 거니까 미리 비용 빼놓게. 그래서 올해 팁은 0원이야. 와, 진짜 일할 맛 안 나겠네요.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다 투자라는 핑계로 비용을 막 부풀리면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나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식당 리모델링에 비유하기엔 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식당 주방 고치는 거랑 스케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의 AI 메모리, 그러니까 A 같은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는요. 멀쩡한 식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50층짜리 최첨단 마철로를 2년마다 새로 지어야 하는 그야말로 생존 게임입니다. 2년마다 50층짜리 빌딩을요? 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이번 분기에 번 돈의 15%, 즉 거의 45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아무 상한선 없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다 풀어버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네. 그럼 다음 분기, 내년에 인프라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직원들의 통장은 두둑해지겠지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투자 실판이 싹 말라버린 기업은 3년 안에 도태됩니다. 투자금이 마르면 회사가 죽는다. 맞아요. 이건 경영진의 탐욕이 아니라 멈추면 죽는 장치 산업의 아주 냉혹한 수학적 현실인 거죠. 수학적 현실이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수학이 왜 경쟁사에는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삼성전자 직원들을 진짜 폭발하게 만든 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게 하이닉스 말씀이시군요. 네, 그 미래를 위한 헌신이 내 옆집에 사는 K-하이닉스 직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이닉스는 그 복잡한 EVA 계산법을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네, 대신 아주 직관적인 룰을 만들었죠. 영업이익 그리고 상한선 폐지. 맞아요. 내가 번 돈의 정확히 10%를 떼어주겠다는 이 투명성 하나가 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킹산직 열풍을 불고 왔죠.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직원들은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
자기 연봉의 5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탱겼습니다. 똑같이 HBM 시장에서 밤새우고 고생했는데 삼성 직원들은 연봉 50% 갇혀 있으니 이성적인 설득이 통하겠습니까? 솔직히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보상의 패러다임을 투명성으로 딱 전환한 건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직관적인 10% 룰이 삼성 내부의 불만을 응집시키는 완벽한 촉매제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한 사내 게시판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통계가 진짜 끔찍합니다.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퇴근하고 하이닉스 이직 스터디가 돌아가고 있어요. 와, 이직 스터디요? 네, 최근 서너 달 사이에만 100명에서 200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사표를 던지고 하이닉스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연금 상실자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하거든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한 해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인력이 무려 7,287명입니다. 전년 대비 10%나 급등했어요. 아, 7,000명이 넘게요? 네, 삼성은 이제 이름값만 1등이지 보상은 2등이다. 이런 인식이 젊고 똑똑한 엘리트들 머릿속에 박혀버린 겁니다. 이거 회사의 뼈대를 갉아먹는 진짜 위기 아닙니까? 뼈아픈 두뇌 유출 맞습니다. 엄청난 위기죠. 하지만 회사가 성과급 룰을 쉽게 바꿀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암초가 내부에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암초요? 그게 뭐죠? 바로 노노 갈등.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하나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거대한 DX 부문이 있고 또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돈을 막 쓸어 담는 메모리 부문이 있는가 하면 TSMC에 밀려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가 혼재되어 있죠. 와, 그 부분도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장려금을 100%꽉 채워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 부문 직원들은 0%에서 25%를 받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누구는 막 돈잔치를 하고 누구는 빈손이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수밖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흑자가 나는 쪽만 돈을 가져가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도체 부분 직원들만 수억 원을 쟁겨가고 모바일이나 가전 부문 직원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실제로 DX 부분 직원들은 우리는 반도체 잘 나갈 때 뒤치다거리만 하는 보릿자루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 급기야 노조 안에서도 서로 밥그릇을 두고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대 복합 기업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각 부문이 벌어들인 성과대로 냉정하게 파이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적자 부문도 끌어안을 것인가. 기준조차 합의가 안 된 거네요. 네, 공정함의 기준 자체가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57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다발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돈이 내부를 산산조각내는 와, 상황이 진짜 복잡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팽팽한 내부 갈등이 회사 담장을 넘어오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으로 진화하거든요. 네, 청와대가 등판한 바로 그 순간이죠. 맞습니다. 자기들만의 돈싸움인 줄 알았는데 청와대가 등판하면서 이 판을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 갈등을 지켜보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아주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졌죠. 어떤 내용이었죠?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과실은 특정 대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그 초과 이유는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른바 AI 이익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번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승리하면 향후 삼성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엄청난 전망이 있죠. 근데 청와대는 그 300조 원을 왜 너희 사장과 노조원들 둘이서만 나누려고 하냐. 그 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 판단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나온 발언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객관적인 팩트 전달이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지탄했습니다. 그리고 AI 초과세수 국민 배당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이 순간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사용자 대 노동자의 프레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대신에 AI 기술로 엄청난 부를 독식하려는 소수의 기술 엘리트 대 그 혜택에서 소외된 평범한 대중, 이렇게 새로운 전선이 그어진 거죠. 판이 완전히 커졌네요.
네, 전 세계 학자들이 세미나실에서만 떠들던 거대한 화두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거칠게 현실 정치 한복판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저는 청와대의 이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려대 김윤태 교수 같은 사회학자들의 통찰이 아주 뼈를 때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나요? 지금 삼성이 누리는 저 엄청난 이익이 오로지 그 회사 엔지니어들만의 천재성으로 만들어졌냐는 거죠. 절대 아니잖아요. 사회적 인프라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반도체 라인 하나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그걸 위해서 발전소 짓고 송전탑 세우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다 몰아줬어요. 수십조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결국 국민이 양보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 자본을 막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수백조 원의 초과 이윤을 임해 억대 연봉을 받는 소수의 대기업 노조가 싹쓸이하는 게 정의입니까? 이건 임금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찢어놓을 겁니다. 국가가 배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분배의 정의라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완벽한 논리입니다. 사회가 키워준 기업이니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 이 명제 자체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실의 자본시장은 도덕성이나 감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직 예측 가능성과 수익률이라는 수학적 모델로만 돌아갑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국민 배당금 발언 직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와, 장 열리자마자 엄청난 발작이 일어났었잖아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단순한 발작이 아니라 이성적인 자본의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었습니다.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던 코스피가 그 발언 하나에 장중 5%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면 진짜 어마어마한 폭락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빠졌을까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투자 부적격으로 재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도 이 발언을 한국 정부의 자의적인 초과 이윤 과세 신호로 타전했거든요. 아, 세금을 강제로 더 걷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반도체는 5년 앞을 내다보고 수십조 원을 베팅해야 하는 산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야, 돈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국민들이랑 나누자 이러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순간 자본은 미련 없이 한국을 버리고 대만이나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퇴직연금이나 폰드 계좌가 그날 단 몇 시간 만에 쪼그라든 이유가 바로 이 차가운 시장의 메커니즘 때문인 거죠. 시장의 반응도 매섭지만 정치권의 반응도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희가 정치적 스탠스 없이 자료 내용만 팩트 위주로 전해드리자면요. 네, 야당 반응은 어땠나요? 장동혁, 송원석 의원 등은 노조가 1인당 최대 6억 원을 요구하는 걸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까진 사측과 결이 같았죠. 네네,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거군요. 근데 동시에 청와대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향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마음대로 빼앗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시장 불안을 초래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양쪽을 다 비판한 거네요. 맞아요. 반면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공장을 멈추는 파업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공계 인재들에게 최고의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슈가 단순히 좌우 인형으로 넘어서서 자본주의의 룰 자체를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아예 노조와 경영진 양쪽을 다 폭격하고 나섰거든요. 노조를 향해서는 악덕 채무업자라고 비난했고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밀실협상에서 현금 털어주면 즉각 업무상 배임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와,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파업 현실화되면 손실이 장난 아니잖아요. 하루에 수천억, 길어지면 2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니까요. 자신들의 주식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주들의 분노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삭막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분배의 정의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독식은 결국 시스템을 파괴하거든요. 우리 마을에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다고 해보죠. 동네 사람들은 굶주리는데 거위 관리하는 몇몇 사람들만 그 황금알을 자기들끼리 나누면 마을이 무사히 유지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독일의 공동결정제나 사회연대기금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삼성이 번 수십조 원을 자기들끼리만 독식할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나 지역사회와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예요.
아주 따뜻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전쟁의 최전선은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라 매일 피가 튀기는 전장입니다. 전장에서는 따뜻함이 안 통하나요? 그 혁신을 주도하고 황금알을 낳게 만드는 건 결국 극소수의 핵심 인재들입니다. 만약 사회적 연대라는 명분으로 이 천재들이 받아야 할 파격적인 보상을 깎아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이닉스로 다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하이닉스 정도가 아닙니다. 오픈 AI, 구글,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 S 인재들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면서 모조리 싹쓸이해 갈 겁니다. 핵심 두뇌를 뺏긴 기업은 1, 2년 안에 완전히 거위가 아예 날아가 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 전체에 부를 나누는 숭고한 복지 정책도 결국 기업이 피 튀기는 경쟁에서 승리해 압도적인 이윤을 창출할 때만 가능한 사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뜨거운 논쟁 진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5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뒤에 숨겨진 갈등은 정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네요. 네, 절대 아니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하는 직원들, 날카로운 사내 양극화,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주들, 그리고 AI 시대의 부를 국민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수많은 모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광로에서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성장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낡은 공식이 이제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백지에서부터 다시 합의해야 하는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거대한 싸움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나의 삶과 지갑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맞아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AI 시대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보상받을지, 세금을 얼마나 더 낼지, 내 주식 투자의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이 모든 새로운 룰이 바로 지금 여기서 치열하게 쓰이고 있는 예고편이거든요. 우리가 시장의 냉혹한 효율성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시스템에 이식할지 이 룰에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치열한 논의의 끝에서 자료에는 직접 안 나오지만 여러분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AI 기술이 알아서 진화하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부를 자동으로 창출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이 기계가 번 돈의 진짜 주인을 누구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야, 그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특허를 족점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을 짠 천재 개발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AI가 사고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무수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준 우리 평범한 대중 모두일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인간의 일을 완벽히 대신하게 되면 인류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겼던 노동과 그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이 진흙탕 싸움이 사실은 그 미래를 알리는 첫 번째 사이렌이었다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네요. 누구도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이 거대한 질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